있으면 좋아요. 당대살이에요. 연으로 따지면 한 2,7억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클래식 연주팀을 만들어서 다양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야? 아니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행사에서 일단 대중들이 클래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클래식 시장이 커진다는 확신이 들었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대중화에 또 애를 쓰시는 분이군요. 23살 때 첫 책을 썼고 베스트셀러로 지정이 되어서 3세까지 개정판이 인쇄가 됐었어요. 3세까지? 와, 대단하다. 그 외에 무대 서는 사람들이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는 주얼리 사업도 하고 있고, 저희 주얼리 같은 경우는 음악과 미술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굿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진짜 뭐라해주네. 아니 잠은 언제 잤대? 그니까. 잠은 언제 자? 네, 이서진 대표님을 앞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컬처앤이라는 회사의 드림리그에서 출판사 대표이고, 일단 이거 해주시면 사실 한국에서 한 3일 전에 도착을 했고 이 행사를 위해서 뉴욕에 온 만큼 제가 짧고 굵게 이제 제가 아는 걸 최대한 많이 담아내서 오늘 강연을 위해서 사실 PPT를 어제 열심히 준비했어서 이걸 보시면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미리 적어주시면 제가 나름 상품을 준비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한국 모델로 있는 그 화장품 회사인데 나름 이게 그 토너랑 세럼이랑 다 있는 한국에서 팔고 있는 제품들이어서 제가 딱 5개 가져온 만큼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 만 30살, 94년생이고 창업한 지는 8년 정도 돼서 전 대학교 때 창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주시면 그래서 제가 대학교 강연이나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기획서를 먼저 받고 어떤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키워드가 차세대 리더, 문화, ESG 경영, 그다음에 해외에서의 활동이라고 제가 키워드를 잡았기 때문에 이 키워드에 맞게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화려하게 이력을 준비하기에는 저희 회사가 포스터 브랜딩 회사니까 그래서 열심히 포장을 했고요. 저는 이화여대에서 그 콘트라베이스 전공을 했고 저희 어머니 또한 피아니스트시고 동생도 바이올린 전공해서 클래식 집안이긴 했지만 저는 클래식계에서의 좀 많은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대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에 관련된 꿈을 쓰는 의대생을 23살 때 써서 그 책을 쓴 이후에 8권 정도 책을 썼고 그 책을 출판한 이후에 이제 베스트셀러로 선정이 돼서 그 위에 출판사를 창업을 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은 제 책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회사님들 아니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의 책 출판 올인원 서비스가 저희 메인 캐시카우고 그 외에 저희가 마케팅 대행사도 운영을 하면서 원래 문화국가 공간도 4개 정도 운영을 했었고 그 외에 저희가 다양한 공연 기획이나 파티 살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저는 작가 그리고 뭐 연주자, 사업 그리고 파티 공연 기획자지만 저희 회사에서 주얼리 사업도 해서 실제로 지금 인기가 있는 여자아이들 무대 뮤직비디오에도 저희 회사 주얼리가 나왔었고 연말에 혹은 연예대상 이런 시상식에도 저희 회사 주얼리들이 지금 많이 협찬이 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사실 어떤 거를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분것 떨려가지고 이야기해 주셨던 것들 중에서 공통점이 어떻게 보면은 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더 많은 네트워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포커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클래식 연주와 파티가 결합된 건 저는 제가 최초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2017년도부터 지금 적자가 사실 입장료를 받아도 대관비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주자들한테 페이도 줘야 되고 대관 아니면 이런 와인 이런 것도 사실 이런 행사를 열 때마다 제 사비로 몇백씩 적자를 메꾸고 있지만 저희가 뭐 국가나 기업의 석찬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왜 이걸 하느냐는 사실 그냥 저희 꿈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PPT에서는 제 사업 얘기 많이 빼고 왜 이런 이 문화 사업을 계속 적자 사업이지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고
결국은 사람들이 공연만을 위해서 오지 않고 사람을 만나는 모임도 제가 많이 열어봤지만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음악인들은 무대가 없기 때문에 무대가 필요하고 사람들은 네트워킹이 필요하지만 너무 네트워킹이 앞에 드러난 건 부담스럽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빙자한 소셜 네트워킹을 만들면 괜찮겠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파티랑 공연은 100회 이상, 누적 참여자 수는 1만 명 이상이 되었고요. 저는 2017년도부터 했던 모든 공연이나 이런 게 영상이나 사진 자료로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 회사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9월에 했던 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현악 자중주에 가야금을 껴서 실제로 제 지인이 이제 그 외교부에서 일하고 계신 그 상관님도 오셨고 다양한 분들을 제가 모시는데 보통은 뭐 병원 운영하시는 분들 아니면 변호사분들부터 해서 CEO들이나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의 거의 100명 이상이 제 지인들로 모으지만 결국 제가 지향하는 거는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알아서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게 1번, 2번은 문화예술을 긴장한 소셜 네트워킹을 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영향력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한국 버전이 아니라 뭐 외국에 혹은 뭐 미국에 있는 여러 도시들의 이런 네트워킹이 사실 사람들만 모였을 때 어색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공연에 넣어서 자연스럽게 하는 네트워킹이 활성화가 되면 아까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이제 다양한 뭐 파티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파티라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고 항상 연주회를 넣는 이유는 연주회를 한다고 하면 사실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요. 근데 파티라고 하면 연주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좋다. 이게 제일 사람들을 목욕하기도 좋고 이게 어떻게 보면 비용을 받을 수도 있는 클래식 시장은 사실 무료 티켓을 배포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대다수지만 제가 항상 생각을 했던 거는 저희 어머니도 음악계에 계시지만 왜 우리가 항상 사비를 투자를 해서 연주를 해야 하면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 뭐 ESG가 지속 가능한 이런 거를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음악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연주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후배들한테도 내가 좀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얻은 그런 아이디어는 이런 소셜라이징 파티 그리고 연주를 합해서 음악인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열 수 있어야 저는 음악인들이 실제로 돈을 벌 수 있고 이 연주 자체를 멈추지 않고 돈을 벌면서 이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만의 방법으로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교보문고 앞에서 버스킹을 했었고 이게 다 페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사비에서 친구한테 페이를 주고 공연에 만들어지는 모든 비용도 다 제 사비로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는 저희 부모님에서 20살 때 이후로 지원을 해주신 적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책출판 올인원 서비스로 이제 뭐 이런 CEO분들이나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인터뷰만 따면 저희가 목차 기획부터 원고 작성, 디자인, 인쇄, 정보서점, 유통까지 다 올인원으로 900만 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캐시카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문화예술 사업에 자체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컬처 라운지라고 뭐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종각 1호점을 바탕으로 마곡, 동대문 그리고 강남점까지 4개를 1년 동안 딱 운영을 하다가 작년 6월에는 이제 이거를 다 공간을 빼고 이제 찾아가는 쌍용을 해야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 연도부터는 뭐 미술관 아니면 문화복합공간 이렇게 공간을 옮겨다니면서 살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공연 같은 경우도 클래식만 하는 건 아니고 뭐 VIP를 위한 살롱 연주회나 전통 클래식 퓨전 공연도 있지만 국악 클래식 퓨전은 사실 많이 도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국악이라는 이런 콘텐츠와 클래식을 콜라보를 해서 실제로 저희가 외국인 인플루언서들도 초청을 하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행사들도 저희 사비로 이제 자체적으로 진행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렇게 청년희망 신년연주에 저희 회사가 후원을 하고 제가 실제로 MC를 보기도 했었고 저도 8년 동안 살롱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결국 연주도 매번 뭐 국악이랑도 했다가 클래식을 했다가 성악도 했다가 좋지만 뭐 위스키를 줄 때 제가 이제 위스키를 준비했을 때도 있었고 뭐 소주를 준비했을 때도 있었고 결국은 와인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종류가 많기 때문에 컨셉마다 그 행사마다 와인을 좀 다르게 세팅하고 스토리를 입혀서 해도 재밌겠다 싶어서 이번 연도에 정기적으로 동원 와인 플러스랑 콜라보를 저희가 해서 매번 공연 때마다 맞는 컨셉으로 소믈리에랑 회의를 해서 저희가 화이트, 레드, 스파클링 그리고 포트 와인 이렇게 4가지 종류를 준비를 해서 시음에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처음에는 그냥 꿈으로 이제 구성된 공연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런 와인 업체와의 콜라보 혹은 다양한 기업들과의 그런 팝업 이런 걸 통해서 좀 이 문화예술과 이 커머스를 붙이는 걸 저희 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클래식과 이런 콜라보를 하는 건 저희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감히 최초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냈던 책들이고요. 각종 대학교 강의나 인터넷 강의 혹은 통영에서 하는 국가행사의 강의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사실 제가 지금까지 원래 강의를 많이 했던 건 1인 기업과 엔잡러시에서 왜 책을 하는지, 자신을 어떻게 브랜딩할 수 있는지, 혹은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하나의 직업 혹은 하나의 사업을 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트렌드가 빨리 변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고 이 엔잡러로서 혹은 기업이 엔잡러처럼 많은 그런 신사업들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강연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은 제가 대학교 혹은 창업 당진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세대들을 위한 그런 창업을 또 지원해주는 게 또 내부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실제로 중앙대학교에서 창업경진대회 총괄 기획도 같이 했었고 거기 이런 대학교 창업경진대회에서 심사역으로도 제가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대학교 우리나라에서의 지금 현재 시대에 대학교에서 창업을 꿈꾸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에요. 이걸 제가 답변을 지금 다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충 요즘 한국 대학생들의 창업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런 거를 고민하는구나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는 사실 학교를 왜 다녀야 되냐, 학교 다니는 게 의미가 있냐, 그러고 두 번째는 예체능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졸업 후 진로가 다른 분들도 많이 힘들긴 하지만 예체능 같은 경우는 꿈을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막상 졸업을 하고 나면 정말 진로가 많이 막막합니다. 이걸 살리기에는 또 돈이 많이 들고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진로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런 왜 다양한 파티 이런 걸 적자를 내면서 하냐, 퍼스널 브랜딩을 어떻게 수익 창출을 했냐, 예를 들어 내가 부캐로도 브랜딩을 해서 내가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자본금이 없다, 어떤 방식으로 고객을 유입했는지, 그리고 실패해온 사업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도전을 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질문을 대학생들이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답을 올려주시면은 소셜 파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얻은 이런 인간관계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내향적인 사람은 이렇게 제 강연을 하는 스토리를 듣고 나서 나서기가 힘든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 자신을 콘텐츠화를 어떻게 해서 이걸 수익을 만들 수 있을지, 자기가 책 쓰는 방법, 그리고 주변 어른들은 현재는 공부가 우선이라고 하는데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더라도 공부가 필요할지, 그리고 엔잡러가 되는 게 꿈인데 이게 지치지 않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살롱 혹은 이런 걸 제가 이제 한국에서만 하고 있지만 이게 해외에서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이제 국악 클래식 퓨전으로도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교류와 비즈니스 성장 그리고 협업 기회 같은 거를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행사들의 사진들을 같이 이렇게 넣었고 실제적으로 제가 한 행사에서는 보통 100명 전후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오고 연주 이후에 실제로 네트워킹이 돼서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셜라이징이 되고 있는 버퍼처의 살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또 기획안의 키워드가 문화교류의 정체성과 한국인의 역할의 키워드가 있어서 실제로 저는 꿈을 찾는 의대생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몇 년 동안 됐었고 아직도 지금 10년째 스테디셀러로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제가 잘 써서 잘 됐기보다는 누구나 하는 고민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감이 돼서 많은 친구들이 읽는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걸 콘텐츠화를 해야겠다 싶어서 작년에는 저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다 투자를 해서 독립영화도 저희가 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년 4월에 그걸 올리는 걸 목표로 실제로 많은 뮤지컬들을 연출하고 기획했던 이 팀들과 함께 이 꿈을 찾는 의대생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책 출판뿐만 아니라 콘텐츠 회사로서의 발전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회장님들이나 아니면 기업에서 필요한 이런 자서전 출판 이후에는 이거를 뮤지컬로 제작하는 니즈가 많다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결국 OSM이라고 One Source in Multi-Use, 그래서 하나의 IP, 하나의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다양한 멀티 유즈로 하는 게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이제 트렌드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책이 터지든 독립영화의 쇼츠가 터지든 뮤지컬이 터지든 뭐라도 터지면 이 꿈을 찾는 의대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게 많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에 입혀보면 결국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걸 영상으로, 책으로, 뮤지컬로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런 브로드웨이나 이런 데에 뭔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이런 한국만의 이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의 예시 사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작년에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같이 가야금 연주도 하고 가야금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제가 원래 댄스 강사도 한번 했었어서 K-pop 댄스도 가르치는 문화 교육 클래스도 제가 이제 갔다 왔었고요. 또 뉴욕에서 제가 버스킹도 가야금을 가져와서 했었고 실제로 이번에도 7월에는 각 나라에서 한 명씩 초대를 해서 제가 이제 예술 경영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대표로 제가 참여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한국에서의 문화예술 혹은 지금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중국에서 이제 각종 여러 나라의 친구들과 컨퍼런스에 제가 2주 동안 캠프에 참가를 해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조금 이따 축하 공연으로 가야금을 준비를 하긴 했지만 저의 메인 전공은 더블 베이스입니다. 근데 그럼 왜 가야금을 배워서 했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더블 베이스라는 악기가 제 전공이고 잘하는 악기이긴 하지만 어떤 거를 할 때 혹은 해외에 나갔을 때 한국을 알리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게 뭐가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재능 안에서 좀 한국을 알리는 거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내가 국악기를 하나를 배워서 뭐 엄청 잘하진 않더라도 이게 가야금이고 이런 한국 문화가 있고 이런 걸 전달할 수 있는 게 워딩뿐만 아니라 이런 연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재능 안에서 찾아서 이걸 한국을 알리는 거에 기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보여주시면 네 실제로 그 외에 제가 이제 그 배드보스라는 이 팝아트 작가님이 덕혜 옹주라는 그림을 일본에서 수상을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수상작과 함께 이제 저도 이제 무료 봉사를 해서 이 그림에 맞는 곡을 연주를 했었고 실제로 이때도 인연이 돼서 이 을친한 기념 사업회랑도 저희가 다양한 콜라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국의 K 스토리를 관련해서도 이 미술 작품으로 표현되는 게 해외에서 수상했던 이제 제 지인도 있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국악이랑 콜라보해서 공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을친한 기념 사업회에서 이제 보존형제 이런 증손들이 이제 만드신 사업회인데 거기서 이제 스토리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 관계자분들이 직접 참여도 하시고 저희가 이 그 한국의 역사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의 나름의 창작극과 뮤지컬화해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공연 기획을 올렸던 예시이고 실제로 저희가 탈북 청소년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랑 함께 이번 연도 초에 전액 기부 콘서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뭐 기부, 뭐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한다 하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티켓 비용은 저는 그냥 다 탈북 청소년 후원 계좌로 그냥 받았습니다. 저도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난 100% 기부를 했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이런 뭐 K 히스토리에 관련된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우리나라에 있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서 나이가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기부 콘서트 이외에 악기를 가르쳐주는 재능 기부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KBS 한민족 방송에서 인터뷰가 와서 왜 이런 탈북 청소년들과 관련돼서 콜라보를 했고 어떻게 이런 거를 열게 됐는지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을친한 기념사업회와 이제 뭐 다양한 콜라보를 하고 있고 단순 기부보다는 뭔가 우리나라의 K 역사 혹은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연주에서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주 기획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제 꿈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매번 창의적이고 다른 기획으로 진행을 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아까 영상 하나씩 하면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는 저희가 독수부에서 연주를 했었고 이 행사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분들이 외국인들 분이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외국인 분들 앞에서 저희가 재능 기부를 해서 독수부 안에는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팀을 또 따로 만들어서 국악과 더블베이스와 콜라보를 해서 이제 연주를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 네. 또 중간 더 틀어주시면.
그림과 함께 저희가 국악이랑 이제 클래식 퓨전으로 해서 BTS나 블랙핑크 혹은 외국인들한테 유명한 K-팝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편곡을 해서 그걸 메들리로 연주를 한 이 연주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온 건 아니지만 이걸 유튜브 콘텐츠에 업로드를 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K-팝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한국의 전통 악기랑 클래식과 연주가 될 수 있는지에 따라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또 업로드를 해서 이런 국악에 대한 아름다움을 알려보자라고 해서 콘텐츠를 만들었었고요. 이거 실제로 저희가 한국 행사를 했을 때 외국인들이 추천을 해서 또 다른 행사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이 공연을 보고 나서 덕혜옹주 혹은 이런 한국에 대한 히스토리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고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통주 위스키 우리나라 전통주 위스키의 부캐라는 이런 회사랑 이제 그 블랙핑크 한복 디자인으로 유명한 단하 한복이랑 콜라보를 해서 제가 입고 있는 것도 한복 개량 한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국악 연주랑 콜라보를 해서 저희가 스토리를 만들었고 실제로 제가 외국인들 분들도 몇 명 초청을 해서 후기를 인터뷰를 했었는데 음악 어쨌든 이거를 그냥 텍스트로 강의처럼 듣는 것보다 음악과 함께 한국에 대한 히스토리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자기도 궁금해서 앞으로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에 있는 외국인의 입장으로서도 이런 공연을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 받은 거를 이제 인터뷰로 씌웠습니다. 다시 이제 PPT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제 해외에서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저도 한국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이런 K-팝들을 이제 퓨전으로 해서 연주 영상을 유튜브에 콘텐츠로 제작을 하는 것 혹은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국악을 알릴 수 있는 행사들을 열면 이것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의 마지막 키워드가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에서 문화로 혹은 이제 해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라는 그런 키워드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책 출판 올인원 서비스는 이제 돈을 버는 캐시카우의 사업이고 저는 앞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건 문화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앞으로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문화예술인이었기 때문에 이 문화예술인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생할 수 있을지 이게 어떻게 하면 사회 공헌에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제 능력 내에서는 이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다양한 이런 멤버십이나 아니면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정말 원하는 거는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외국에 혹은 좀 한국어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 문화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PPT 2개 정도는 그냥 한 1, 2분 정도 그냥 쭉쭉쭉 설명을 드릴 건데 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지만 더 컬처앤이라는 회사가 있고 드림 미디어 출판사라는 회사가 있어서 2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고 저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좋아하는 거로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걸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라는 저의 그 성향이 반영이 돼서 2개의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사회적협동조합도 만들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단순 연주가 아니라 저희가 9월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악 클래식 퓨전 공연도 있었지만 그 뒤에 비춰지는 게 미디어 아트 작가님과의 콜라보를 해서 연주 영상에 맞는 이런 미디어 아트 작품들도 저희가 쇼잉을 했고
그 외에 저희가 뇌파 기업이랑도 콜라보를 해서 사람들 몇 분에게 이걸 씌워서 어느 공간에서 집중도가 높았는지를 저희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테크 기반을 이제 넣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모든 영상들을 VR 촬영팀이랑 같이 해서 유튜브에도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클래식 연주 업계에서는 뭐 뇌파 기업과의 콜라보 혹은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겠지가 아니라 이걸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건 저희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제 지인들을 유형화해서 이제 이 비슷한 테이블에 제가 이제 앉혀서 서로 소개시켜 준 다음에 뭐 그다음 이후에 스테이징 파트에서는 서로 섞어서 소개시켜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나름 되게 소셜라이징의 애매한 부분을 체계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단순 연주만 원래 저희가 진행했다가 이번 9월부터는 구글 닥스에서 뭐 저희 회사가 이제 메인 사업은 출판사인데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뭐 내가 책을 쓴다면 뭐 걱정이 되는 게 뭐일지 아니면 뭐 어떤 책을 쓰고 싶은지 이런 거를 구글 닥스로 받아서 저희가 베스트 답변들을 제가 협찬받은 기업들의 상품들을 주는 형식으로 해서 공연 그리고 다양한 테크를 넣었지만 이번 연도부터 달라진 건 저희 회사의 캐시카우의 홍보도 공연에 넣어서 공연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회사에 대한 궁금증도 구글닥스로 받아서 호기심을 유발을 해서 우리 회사를 좀 재밌는 콘텐츠화해서 알리고 싶다라는 마케팅의 일환으로도 저희가 공연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판 관련돼서도 사람들이 이런 궁금한 걸 질문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공연할 때 중간에 이벤트 시간에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저희 홍보도 한 다음에 상품도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쓰는 책이고 제 책에 대해서도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책으로 보는구나 해서 저도 이 답변을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책 쓰기 전에 걱정되는 부분들이 뭐 잘 팔릴 수 있을까, 자료 정리가 힘들다, 시간이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 회사에서 다 해결해 준다. 약간 이렇게 저희가 이제 홍보를 했고요. 뭐 책을 쓰고 싶다면 이런 거를 보면서 생각보다 일반 사람들도 책을 많이 쓰고 싶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그런 고객의 개발에 있어서 인사이트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일방적인 공연을 만들고 싶진 않기 때문에 아까 그 QR처럼 저는 매번 제 지인들한테 전화를 하고 실제 QR로 제가 이제 부탁을 하는데 무슨 QR로는 답변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다 일일이 인터뷰를 해서 그럼 이런 게 아쉬웠고 이런 게 좋았으니까 다음 공연 때는 어떤 곡을 넣어야겠다 혹은 다음에는 이런 부분 빼야겠다 다음에 행사 진행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거를 매번 모든 공연 때 제가 이 아쉬운 점과 좋았던 점을 다 피드백을 받아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피드백 받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파티에 있어서의 아쉬운 점, 공연에 대해서 아쉬운 점, 당일 진행에 대해서 아쉬웠던 점, 뭐 2차 디프리 장소에 대해서 아쉬웠던 점 이런 걸 보면 12월에도 이거를 보완을 해서 더 낫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계속 이제 이 참여자들도 저번에 내 피드백이 반영이 됐네, 내 신청곡이 여기에 들어갔네, 그래서 관객분들도 같이 좀 이 공연과 커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주자들의 피드백도 받습니다. 저희가 이 9월에 시행착오는 악기들이 7개 정도 됐기 때문에 지휘자가 없어서 저희가 변박을 맞추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 연주자의 입장 그리고 관객의 입장에서 항상 피드백을 받고 저희가 새로운 기획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PPT 나머지 PPT는 아니요 다른 거 하나 더 드려요. 네, 그래서 저희가 6월에 했던 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국악 클래식 퓨전에 대한 포커스였고 저희가 6월에 했던 건 재즈 컨셉이어서 저는 매번 다른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큰 공간의 갤러리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단일 현상 및 와인 부스 그리고 제가 냈던 책들 혹은 제 주변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의 그런 물건들을 같이 이제 전시를 해서 이제 같이 홍보도 도와드리고 결국은 이제 재즈 공연을 했지만 그 이후에 네트워킹에서 이제 많은 소셜라이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
처음에 제 지인들 주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 지인들 기업 위주로 이제 많이 넣었었고 이렇게 전시를 하고 이 제품들에게 협찬품을 받아서 당일에 당첨이 되신 분들한테 이 상품들을 드리면서 이 상품 홍보를 해줬을 때 이게 뭐 구매로 바로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나 그럼 이 화장품이랑 콜라보를 해볼래 라고 해서 이 대표끼리 이제 비즈니스가 많이 이루어지는 걸 제가 이제 이 썰명을 하면서 발견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저희 회사는 앞으로는 뭐 이런 공연의 브랜딩을 하고 싶다라는 의도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뭐 이런 과정으로 저희가 많은 공연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가 무용, 아니면 하프, 아니면 이제 제 그 지인들로 구성된 한 20명 분의 오케스트라, 그리고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연주회이기도 하지만 두 책을 전부 나눠줘서 이 책에 대한 홍보도 같이 넣었던 예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작년에는 세종생인보홀에서 제가 단독 공연도 했었고 그 외에 찾아가는 연주회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추천 인플루언서 파티를 제가 많이 열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도 많이 알게 돼서 그거를 통해서 또 해외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뭐가 불편하고 어떤 공연을 원하고 이런 거를 알게 됐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이제 협찬이나 아니면은 같이 콜라보를 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사실 이거를 너무 커머스적으로 가고 싶진 않아서 그냥 제 지인들의 사업 기반으로 같이 쇼룸으로 열고 있고 저희가 12월에 하는 살랑 같은 경우는 패션 기업만 저희가 팝업으로 해서 제 지인들의 홍보를 도와주는 겸 그리고 다른 행사랑 다른 것도 대표들이 제 지인들이고 오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의 패션 콜라보들이 또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저희 회사는 문화 잡지도 이번 연도에 만들어서 이제 뭐 매년 이런 정기 가맹물처럼 문화예술에 관련된 책이 아니라 이제 잡지로서 다양한 이런 콘텐츠 제작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만들었고요. 이 잡지랑 책이랑 이제 제가 가져왔으니 좀 이따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저희 회사 조직도고 그래서 이거 그래서 사실 이런 활동들 결국 하나의 키워드를 보면 매세나 경영이라는 그런 키워드로 이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단순히 내가 돈 번 거를 기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몇 년 동안 했었고 제가 방향성을 잡은 건 내가 누구보다 예술가의 입장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스포 역할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저희 회사에서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기획서에 넣어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PPT가 이번 강연의 메인이었고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문화예술가 이거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의 그냥 다양한 그런 관점으로 제가 녹여봤는데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저 사실 되게 일단 너무 그 PT 감사드리고요. 네네. 연길 와주셔서 저는 되게 뭐 개인적으로 약간 공감이 됐던 부분들이 저도 이제 그 컬럼비아 유학생으로 먼저 뉴욕에 오게 됐는데 한국에서 쭉 자랐어서 미스 인터컨티넨탈 저도 나갔었고 미스 코리아도 나갔었고 2020년도에 나갔어요. 저는 2021년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래서 미국에서 쭉 유학을 하고 여기서 이제 테크에서 근무를 하고는 있지만 개인 브랜드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 가지로 시도를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퇴사를 하고 이제 유튜브랑 이런 퍼스널 브랜딩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지금 회사 그만둔 지 3달 정도 됐는데 메인 소스 인컴이 없다 보니까 약간 불안해져서 조금 그 포커스를 다시 잡을 찾는 데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서진 언니께서는 그 대학생 때부터 이제 출판을 하셨기 때문에 캐시카우가 있어서 입장이 다르실 수 있겠지만 약간
컨시스텐트한 이 수입원이 없는 것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사실 20살 쉬면서 때는 악기 장사도 했었고 미국 여행 왔을 때 어떤 물건 예를 들면 이제 비토리아 시크릿에서 바디미스트가 할인을 엄청 하는데 그게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네이버 검색 기준보다 한 3,000원이 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팔리게까지 그걸 한 200개 사가지고 가서 중고나라에서 팔았었거든요. 그러면 세금 문제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이게 네이버 스토어에 올리지 않는 이상.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사실 좀 이것저것 많이 했었고 제가 댄스 강사를 했던 이유도 내가 춤을 추는 걸 좋아하고 대학교 동아리를 했지만 그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뭐 완전 프로는 아니까 아마추어 리듬 만드는 거는 댄서보다 자신 있다 해서 제가 제안서를 좀 돌렸어요. 실제 댄스 강사 5곳 정도 출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입장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출판도 똑같이 제가 일단은 군대에 나서 뭐 하지? 그럼 내가 간절해서 일단 그때 23살 되는 겨울방학 때 주류들을 그냥 와서 제가 무작정 인터뷰를 땄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35명 정도 뭐 한국이랑 미국에서의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책을 냈는데 이 책으로 수익을 번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어떻게 보면 완벽하진 않지만 책을 냈다라는 경험 하나가 있기 때문에 책을 내지 않은 사람들한테 저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게 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춤도 그렇고. 근데 제가 강의 같은 걸 많이 하면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전문성이 없고 그리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할 수 있을까요는 없으면은 그냥 그 기회를 찾아서 이거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제안을 하면은 되는 건데 이게 한국에서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뭐 한다고 하면